우리 국민이 부분적으로나마 공산주의를 몸으로 겪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공산주의를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의 씨앗이 자란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생생현대사와 함께하는 2주일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5월이죠. 1948년 5월 14일 정오를 기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를 했습니다. 이른바 5.14 단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쭉 드려보겠습니다. 1945년 8.15 해방 당시에 전력량, 그러니까 연간 생산량은 북쪽이 약 91만 킬로와트, 남쪽이 8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92% 정도가 북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고요. 남쪽에서는 단 8%만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1948년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연 170만 킬로와트, 남쪽은 20만 킬로와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화력발전이 많았고요. 북쪽은 수력발전이 물론 많았습니다만, 이 화력발전소를 돌리는 데 필요한 석탄 생산도 북한은 연간 568만 톤, 남쪽은 144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북쪽이 전체 생산량, 한반도 전체 생산량의 약 79%, 남쪽은 21%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이건 여담입니다만 북쪽에 왜 이렇게 전력 생산이 많이 됐느냐, 일제가 수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북한에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지리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함흥, 흥남 일대에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고 또 공장도 많이 지었죠. 이게 원자폭탄 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발을 맞고 일본이 항복했지만 나름대로 원자폭탄 개발을 상당히 진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 시설과 노하우를 그대로 뜯어가죠.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이후에 거의 모든 공장 설비를 다 소련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아마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이게 김일성의 오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6.25 때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을 끝냈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주저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온갖 아부를 하면서 제발 남침을 허락해달라, 허가해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45년 8월 15일 이후에 38선 남쪽은 미 군정, 그리고 38선 북쪽은 소련 군정이 실시가 되죠. 미 군정은 매년 5만에서 6만 킬로와트 정도의 전기를 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남쪽 전체 소비량의 약 60에서 66%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 없이 받은 것이 아니고요, 남북 간 전기협정을 체결해서 받았습니다. 연간 약 10만 킬로와트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전기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지불했느냐? 현금으로 준 건 아니고요, 구리, 생고무, 전화기, 주석, 전구, 쌀, 고무신, 휘발유, 전선, 케이블, 타이어 등등 현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련 군정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받아갔느냐? 서울역까지 기차를 보내서, 그러니까 서울역 구내에서 물건을 싣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1948년 1월에 1차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 소련 측에서 송전료 500만 불을 요구했다는 요구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 하나는 1948년 1월에 1차분, 그러니까
전기세 대신 받은 현물을 받자마자 품질이 나쁘다라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이 소련이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 것이 이때뿐 아니라 수시로 전력 무기화,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 사회주의는 전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뜯어보면 한편으로는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겠다, 문명화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전력을 무기화하겠다 이런 함의를 품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단전 위협을 했습니다. 전기를 끊겠다. 이 48년 5월 단전 단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2005년 9월에 평양 방송이 느닷없이 미국이 책임자다, 미국이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하나로 전력 공급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북한은 자기들이 전력을 끊었다라는 걸 시인했습니다. 이미 예전에 시인했습니다. 1948년 5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당시에 남조선 과도정부 상무부장이 북조선 인민위 산업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전기 끊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빨리 다시 송전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북조선 인민의 최고 책임자가 결정한 것이므로 자기로서는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북조선 최고 책임자가 김일성이었는지, 뭐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뭐 레베데프였는지, 그 위에 그 또 하나 있어요. 그 소련 그 군정청장, 뭐 그 작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책임 소재가 자기들에게 있다, 확실하게 밝힌 겁니다. 자, 증거는 또 있습니다. 제가 미 군정청이 1948년 1월에 전기 요금을 냈다, 물품을 보냈다. 근데 소련이 시비를 걸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에 느닷없이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한 건데, 그런데 미 군정청장인 하지 중장은 사전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세 좋다, 6월에 주겠다, 지급 방법과 가격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 자,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문헌이 있습니다. 레베데프 비망록이죠. 1948년 4월 29일에 김구와 김일성의 면담 기록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당신들이, 여기서 북한이죠, 당신들이 단전하려 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전기료가 북한보다 비싸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료를 제때에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들에게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자주 방송을 해라. 그러면 우리도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 이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속내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 군정청이 전기료를 갑자기 6배 인상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월에 1차 물품을 지급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물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지 중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련 군정청과 전기료의 지급 방법, 가격에 대해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 당신들은 전기, 물 계속 보내겠다, 단전 단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투적 약속이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단전 단수 위협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 이 모든 게 모스크바의 지령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남북 연석회의를 다녀온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은 5월 초에, 그러니까 5월 2일에 평양을 출발해서 5월 3일 날 한국에 왔나? 뭐 그렇죠. 아무튼 5월 초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김일성이 단전 단수만은 없도록 하겠다, 쾌락했다 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김일성이 김구 김규식 선생님의 뒤통수를 칩니다. 느닷없이 정오에 전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자, 전기가 갑자기 끊어졌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쪽 전역이 갑자기 블랙아웃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직 건국 전이니까 대한민국은 아니고 남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남조선 전역에서 전기가 끊어졌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서울은 일단 시간제 급수, 뭐 매번 수돗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제로 급수를 하게 됩니다. 수돗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가동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신문에는 이제 수돗물 냉수 한 모금조차 마음 놓고 제때 먹을 수 없다. 아주 비분강개하는 기사가 실립니다. 서울에는 전차 운행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공장들이 멈춰서죠. 금속 섬유 동제 공장이 휴업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결과로 노동자 임금의 60% 정도, 그러니까 40%가 날아가고 60% 정도만 이제 받게 되는데, 그나마도 수많은 회사와 공장이 월급제에서 일당제, 1급제로 바뀝니다. 그만큼 소득 안정성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전기 공급은 3분제 공급, 격일제 송전 뭐 등등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서울 얘기만 하냐? 대한민국에서 그 수도와 전기 보급이 완료가 된 시점은 1970년대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기 없는 마을, 수도 없는 마을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 14일 당일날 경부선 내판역에서는 열차 사고, 철도 사고도 납니다. 이 내판역은 현 세종시 연동면인데요. 전기가 끊어지니까 갑자기 대응을 못해서 이제 이런 철도 사고가 난 거죠. 일상생활에 불편이야 뭐 어디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생활 말고도 기관산업 자체가 마비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작동 불능, 이게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전라남도 지역의 수산업도 대타격을 받습니다. 원래 이 전라남도에서 잡은 물고기를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수송을 해야 되는데 고기 냉장용 얼음 공장이 가동을 멈춰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백염전이 작동 중단되죠. 지도를 한번 놓고 보시면은 이제 38선을 쭉 긋잖아요. 그러면은 황해도 남쪽 끄트머리가 38선 이남입니다. 그래서 6.25 전에는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땅이었죠. 물론 이제 경기도 개성이라든가 경기도에서도 대한민국에 속했다가 지금은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 땅들이 있고요. 강원도 쪽에는 또 우리가 수복지구라고 부르는 뭐 강원도 고성을 비롯해서 속초, 여기는 이제 6.25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가 우리 쪽으로 돌아온 수복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수복지구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다시 황해도 얘기로 돌아가 보면 전매국에서 직영하던 염전이 있습니다. 이 염전은 그 남조선 소비량의 20%를 생산하던 어마어마한 염전이었는데 여기가 그만 멈춰섭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전동기 모터가 중지돼서 그렇습니다. 다 서버린 거죠. 그리고 모내기철에 펌프 가동을 못하니까 1948년 곡물 생산은 당초 예상량보다 약 55만 톤 정도 감산이 됩니다. 전기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이 단전 조치 이전보다는 이제 한 5% 정도밖에 복구를 못했고, 배전량도 20% 정도에 불과한 그야말로 뭐 괴멸적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이것은 무력 공격이나 다름없는 실효 100%의 실력 행사다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만큼 타격이 컸던 거는 사실이죠. 미 군정청은 임시 해결책을 부랴부랴 마련합니다. 그래봐야 이제 전기 수요의 3분의 1 정도를 겨우 충당했을 뿐인데요. 일단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38선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발전소라는 거를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함, 그러니까 발전선 배를 한국으로 보냅니다. 자코나호가 이제 부산항에 입항하는데요. 연간 약 2만 킬로와트 정도의
전기 생산 능력이 있고요. 엘렉트라호는 인천으로 입항을 합니다. 연간 약 6,900kW 정도 생산할 수 있었던 발전선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코나호의 그 발전기 한 대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작동 중단하게 되는데 원인 분석 결과 쥐가 전선을 갉아먹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혹시 저기 간첩쥐가 아니었을까? 그 북한이 쥐를 훈련시켜서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농반진반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북한은 실제로 동물들을 뭐 여러 경로로 이용을 하죠. 박헌영을 고문할 때 굶주린 개들 박헌영한테 달려들어서 살점을 물어뜯게 했다는 기록도 있고, 박헌영한테 그 몸에 참기름을 발랐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이후에 전기 차립, 전기 자주로 나갑니다. 50년대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신모 원료의 그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고 원자력 학과 만들고 원자력 배우는 그 학생들 미국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1956년에는 당인리 3호기, 마산 1, 2호기, 삼척 1호기 등의 화력발전소가 준공이 됩니다. 1968년에 나온 그 은방울 자매의 노래 마포정점, 밤 깊어 마포정점 갈 곳 잃은 밤전차에 그 2절 가사에 보면 저 멀리 당인리에 발전소도 잠든 밤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 당인리 발전소는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뭐랄까요? 심볼이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하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6.25 당시에 북한이 군사력도 월등했고 또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 공산주의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다, 뭐 이렇게 착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저는 적어도 북한이 요것만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공간만 국한해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제 기준, 제 판단 기준으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5.14 단전 단수 조치,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요거는 박헌영이 모든 거를 그냥 날로 다 먹으려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 조선 정판사 사건의 결과로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이 불법 정당이 되고 박헌영이 이제 월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4.3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5.14 단전 조치가 북한에게는 치명타가 됐느냐? 남조선 사람들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뭐 거의 돌아섰다, 상당히 돌아섰다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민심이 격분했거든요. 당시 신문 기사에 보면 기나긴 밤에 등화 없는 태고적 생활로 돌아갔다. 이 사람이라는 게 몸으로 겪은 거는 잘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소련 때문에 우리가 태고적 생활을 하게 됐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더구나 이때는 또 양초값을 올려서 단전을 기화로 한 폭리배들이 많았다. 이거 철저히 단속하자. 이 미 군정청이 양초값 바가지 씌우는 이런 업자들을 뭐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만큼 양초의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얘기고요. 전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 군정청이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냐, 뭐 전기급 안 됐으니까 단전한 거 아니냐 등등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을 즈음에 두 가지 사항이 더 밝혀지면서 이 남조선 민심이 완전히 반소련, 반북한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하나가 1948년 6월에 있었던 베를린 점령지 단전. 그러니까 베를린은 그 서베를린, 동베를린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동베를린은 소련이 말하자면 점령을 하고 서베를린은 미국, 프랑스, 영국 3개국이 나누어서 이제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베를린은 동독의 한 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그런 그 자유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베를린에 가서 그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베를린에 오게 하자. 이히 아이는 베를리너. 나는 그런 의미에서 베를린 시민이다라는 아주 역사에 남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점령지로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서베를린. 갑자기 소련이 단전을 해버린 겁니다. 전기 그냥 끊어버린 거죠. 이게 1948년 6월 한국신문에도 다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라는 게 어떤 놈들인지 아주 치를 떨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뭐 한민족은 이게 웃기는 소리인 게 그때 만든 전기, 생산한 전기를 중국에 보낸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만주, 간도까지 배전을 했습니다. 만주, 간도에는 전기 보내고 대한민국 쪽으로, 그러니까 남조선 쪽으로는 송전을 차단을 한 거죠. 그러니 민심이 어땠겠습니까? 저것들은 한민족도 아니네. 저것들은 소련의 꼭두각시네. 소련 놈들, 저것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네. 여기에 당시에 45년 8월부터 48년 그 당시까지 북한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남아한 이른바 실향민들, 6.25 전 실향민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아한 수많은 그 북한 출신 주민들에 의해서 소련의 악행과 그 북한, 그 김일성 치하의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낱낱이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머리로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어도 공산주의를 몸으로 겪은 사람은 절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5.14 단전조치, 이것은 우리 국민이 부분적으로나마 공산주의를 몸으로 겪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공산주의를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의 씨앗이 자란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산주의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즐겨 인용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칼 막스 사후 100주년인가 그때 폴란드에서 이제 자유노조 운동 막 일어나고 폴란드 공산당이 붕괴된 직후였나 직전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 폴란드 한 언론이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칼 막스가 살아 있었더라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냐? 1위 당선작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미안하다. 미안하다로 될 일은 물론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해서 북한은 암흑천지, 대한민국은 24시간 내내 전격 전압 전기가 팡팡 돌아가는 그런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이 거대한 역전승,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